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리빙랩, 유럽 에너자이즈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홍선희입니다. 2006년 희망제작소가 태어날 때부터 저는 관심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제가 시력이 아주 낮아서 오랫동안 신문이며 책이며 독서를 포기하고 살아왔거든요. 지난해에 백내장 수술을 해서 눈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읽는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 더욱 뿌듯합니다. 오늘날 지구촌 곳곳이 엄청나게 열병을 앓고 있잖아요. 우리 선대들이며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자손들 목까지 앞당겨서 자원을 마구마구 훼손한 탓이지요. 저는 성북구에 수십 년간 살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성북구에서는 기후위기 정의를 위한 주민행동이 싹트고 있답니다. 이제 제가 읽어드리는 이야기는 유럽 8개 나라에서 300여 가구가 3년 동안 자신들의 생활 공간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참여하고 기록하고 미래를 위한 제안까지 하게 된 리빙랩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관심 있게 들어주세요. 1. 들어가며.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우리는 역대 가장 긴 장마철을 보냈고 이례적인 이상기온으로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54일 동안 장마가 이어졌고 4개의 태풍이 연달아 한반도에 상륙하여 한 해 약 1조 2,5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문재인 정부 또한 2020년 12월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고 지방정부도 2020년 6월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박정연 연구원은 언론기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 시민,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가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에는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의 주장과 같이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실제 국제사회의 주요 협약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권리이자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방법으로 리빙랩이 부상하고 있다.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 인구, 교통, 지형, 기후 등 지역의 상황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종 사용자인 시민들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 생활하는 공간에서 연구와 실행을 진행하는 리빙랩의 철학과 일치한다. 이에 본글에서는 유럽에서 시행한 리빙랩 사례를 통해 정부 정책 이외에 시민이 주도하는 변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시민 인식 구축과 자발적 참여를 위한 핵심 요소를 발굴하고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에너자이즈 프로젝트 개요. 유럽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기후위기를 공동으로 대응하며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한다. 본 희망 이슈를 통해 소개할 에너자이즈 프로젝트는 EU 호라이즌 2020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유럽 전역의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의 상향식 변환 옵션을 개발 테스트하는 리빙랩을 실시했다. 에너지 소비 분야의 연구가 주로 탄소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데 이와는 달리 에너자이즈 프로젝트는 문화적 변화가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했다. 1. 교육, 가정, 소비 등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과 일상은 우리의 에너지 사용 패턴을 결정하기 때문에 에너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정 수준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에너자이즈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다음 5가지이다. 1. 사회적 관행과 에너지 문화 접근 방식을 융합하는 이론적 틀을 개발하여 기존의 연구를 넘어선다. 2. 유럽의 에너지 계획을 평가하고 비교한다. 3. 에너지 문화를 연구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리빙랩을 발전시킨다. 4.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 시 일상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다. 5. 사회, 정치, 산업의 다양한 주체 참여를 강화하고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유럽 에너지 연합의 구현에 활용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자이즈 프로젝트는 리빙랩을 주요 전략의 중점에 두었고 기존 에너지 문화를 직접 관찰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실험을 실시했다. 3. 에너자이즈 리빙랩 주요 내용. 에너자이즈 리빙랩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실험하고자 했다. 질문은 거창하게 에너지 소비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으로 정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추구하더라도 시민들과는 공간 난방과 세탁이 에너지 사용에 얼마나 중요한지, 실내 온도를 낮추면 어떤 이점과 잠재적 위험이 있는지 등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했다. 유럽 내 8개 국가에 걸쳐 300개 이상의 가구가 실험에 참여했다. 에너자이즈 리빙랩은 6단계로 구성된다. 첫 단계는 기존의 상황을 정의하는 단계로 프로젝트의 개념에 맞게 에너지 사용 습관의 사회적, 물질적 조건을 정의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실험을 위한 개입을 확인하는 단계로 기존 연구에 기반하여 잠재적 변화 지점을 설계했다. 세 번째 단계는 실험에 참여할 가구에 대해 명확히 아는 단계이다. 참여 가구와 함께 에너지 사용의 기준을 평가하고 기존의 습관을 논의한다. 변화에 대한 기대는 물론 참여 가구가 갖고 있는 요구, 동기, 우려 등을 확인해야 한다. 네 번째는 실제 테스트하는 단계이다. 참여 가구들은 새로운 에너지 소비 습관을 일상에 적용해 본다. 활동 전체를 모니터링하며 과정을 추적하고 새로운 에너지 소비 습관 간의 연계성과 변화 가능성, 변화에 대한 영향을 관찰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실험을 돌아보고 새로운 변화를 배우는 단계이다. 참여 가구들은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 단계는 리빙랩 전체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다. 4. 에너자이즈 리빙랩 주요 결과. 리빙랩 참여국별로 참여 가구마다 사전 에너지 소비에 따라 목표치가 달랐다. 희망 제작소가 국무총리실 주최로 방문한 덴마크 코펜하겐의 에너자이즈 리빙랩의 경우 참여 가구가 달성해야 할 과제는 2가지였다. 난방 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세탁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참가 가구에게 에너지 미터기와 온도계를 제공하고 세탁과 난방 습관을 모니터링할 다이어리를 제공했다. 꾸준히 일기를 쓰고 매주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했다. 이는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참가자가 자신의 실험 참여의 의미를 확인하고 스스로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었다. 실제 참가 가구들은 목표치 달성을 위해 난방 온도를 낮출 뿐 아니라 집안에서 옷을 겹쳐 입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의 난방을 끄는 등의 방법을 개발했다. 덴마크 리빙랩의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참가 가구들은 실험 기간 동안 실내 온도를 기존의 편안함을 느꼈던 온도보다 최소 1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세탁 횟수 역시 35에서 40%가량 줄였다. 이후 참가자들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에너지를 덜 쓰는 습관을 어떻게 공동체 안팎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각자의 경험을 공유했다. 리빙랩 운영에 참여한 덴마크 올보르 대학교의 옌스 돌랜드는 에너자이즈 리빙랩의 2가지 의미를 강조했다. 첫째는 실행 그 자체가 갖는 의미이다. 리빙랩의 각 단계마다 참여 가구의 참여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자체 점검 질문을 설정하는 등 세밀한 설계를 거쳐 실행되었다. 여러 사람을 만나 기술을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역량을 축적한 자체에 큰 의미가 있었다. 또한 시민들이 기존의 습관을 바꾼 것뿐 아니라 에너지 관련 시스템 자체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로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은 집이나 방의 크기를 줄이면 난방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업이 지은 집을 단순히 선택하는 것을 넘어 난방 시스템을 방마다 달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를 확장했다. 또한 집에서 쓰는 전기 제품 역시 애초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 제품을 제작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제품을 만들지 않는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고민을 시작했다. 즉 시민들이 습관을 바꿔 직접 에너지 비용을 절감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소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보다 품위 있는 삶, 환경을 중시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실체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로 변화한 것이 가장 큰 성과이자 의미이다. 5. 에너자이즈 프로젝트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 일상적인 생활을 바꾸면 가정용 에너지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에너자이즈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했다. 특히 리빙랩은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적 저탄소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법이나 제도, 인프라, 대규모 국책과제 등 거시적 대응뿐만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는 변화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민 누구나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며 참여하고 이러한 참여의 성과를 직접 확인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 리빙랩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정부, 기업, 학계에서 리빙랩이 활용되고 있지만 일회성 프로젝트, 시민 의견 수렴을 추가한 R&D 사업 수준이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리빙랩의 단계별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하며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나아가 에너자이즈 프로젝트와 같이 지방정부에서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고 동시에 실험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함께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최근 스마트시티와 관련하여 다양한 리빙랩 활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부처별로 다른 용어를 혼용하는 등 과정과 결과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 리빙랩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의 시사점을 찾아내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리빙랩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주도성을 높이기 위해 리빙랩 활동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존 활동에 대한 조사 분석과 아카이빙이다. 정부 부처별, 지방정부별 수행된 리빙랩 활동의 성과를 정리하여 확산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리빙랩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효능감을 높일 수 있고 이해관계자 간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형 기후위기 대응 리빙랩을 위해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본 희망 이슈는 에너자이즈 프로젝트의 개괄적인 소개에 집중했다. 향후 해당 리빙랩의 정책적 함의와 국내 적용 가능한 지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또 다른 리빙랩의 필요성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에너자이즈 프로젝트 이외에 유럽연합에서 수행한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향후 효과적인 한국형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을 직접 변화시키는 씨앗이 될 것이다.